동영상 하나 재생해 주시죠. 광화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까지 촛불 집회를 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짜 이 데모 시위 현장이 민주주의를 이루었을까요? 이게 민주주의를 과연 이루게 하는 필수 요소였을까? 이 궁금증을 한번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리박스쿨 주니어 역사교실에 그 강사인 일명 자손군이라고 하는 그 강사가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고 아마 그 자손군으로 활동을 하면서 늘봄교실 강사를 취득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 이 강사는 어느 학교에 늘봄교실에 가 있는지 아직 몰라요.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전에 백승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첫 번째 남자 강사도 사실은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늘봄 강사로 어딘가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11명이다, 뭐 몇천 명에 11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전수조사를 13일까지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13일까지 하신다 하더라도 실제 밝혀지지 않는 강사들은 굉장히 수가 많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업무 체결서 서울교대하고 리박스쿨하고 업무 체결한 요 업무 체결서 보시면 아까 진선미 의원님께서 김은총이라는 대표가 실제로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딸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이것은 이제 밝혀진 사실인 거고 저는 여기에 센터장으로 있는 임미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사인을 했지만 실제로 이분이 사인한 거라는 이분이 결정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교육대학교의 장신호 총장이 결정했다라는 게 지금 정설인 거거든요. 장신호 총장이 누군지 아시죠? 저 김태준 위원장님, 상임위원님, 네. 장신호 총장이 누군지 아시죠? 네. 예, 국교위에서 뭐를 맡고 있습니까? 비상임위원으로 있습니다. 비상임위원으로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요.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저희가 대한민국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라고 만들어 놓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이 기관이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우편향적이고 그런 인사들이 비상임이사로 다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리박스쿨과 관계 있는 사람이 늘봄교육연합회는 이제 김은총이라고 손효숙의 자녀고 그 김은총과 서울교대 총장이 서로 협력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자신들의 카르텔인 거예요. 보면 리박스쿨에서 김주송이라는 국교위 상임위원이 있죠. 아시죠? 김태준 의원 상임위원님 아시죠? 이분이 전직 뭐였습니까? 전직 교원대 총장이셨어요. 그리고 교원대 총장이면서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연관들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연치현 변호사는 누굽니까? 이거 대한국민교원조합의 자문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국교위 비상임위원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우익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실제로 늘봄학교에 리박스쿨과 연계해서 아주 집요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 먹잇감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서로 협력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저는 지금 오늘 이배용 위원장님이 나오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세 분의 비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당연히 국교위에서 해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임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근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교위 차원에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이 안 그럼 됐습니다. 그거 보세요. 이 전국적으로 이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을 국교위 차원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김주성 비상임위원이 2025년도 6월 4일 날 그 리박스쿨 가서 강연을 하는데 무슨 강연을 했는지 아십니까? 좌파는 사람도 죽인다예요. 거기에 자세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좌파는 사람까지 죽이지 않냐? 전태일도 죽고 이한열도 죽고 많이 떨어져서 죽고 애들은 죽음의 미학이 굉장하다 이렇게 하면서 좌파는 마치 아이들 죽음을 조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고 그렇게 하는데 국교위는 몰랐던 거예요. 더군다나 연치숙 변호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어딘 줄은 아시죠? 대한국민교원조합의 자문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 난동이 일어났을 때 법원에서 이들에게 중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뭐 1년에서 1년 6개월. 그런데 이분이 딱 성명서를 발표해요. 너무 편파적이다. 아니 그럼 법원에 난입해서 난동 부린 게 이 정도의 죄도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정도의 시각을 갖고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국교위에 비상임위원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오늘 이배용 위원장이 모셨으면 이 자리에서 사임 받아냈을 건데 안 오셔서 제가 참 유감이고요. 두 분의 상임위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이 세 분의 그 국교위 그 비상임위원 사임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오후에 잠깐 상임 셋이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위원장이 나올 줄 알고 여기 가면은 현안 질의에서 저 세 분 얘기가 나올 텐데 국교위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저 세 분의 어떻든 지금 국교위 차원에서는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경위 파악을 어제 하기로까지는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 빨리 정리하셔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국가교육위원으로서의 이사 역할을 하는데 부적합하다 생각하시면 빨리 해임하시는 게 방법일 거라고 저는 주문드립니다. 네, 다음 번 주. 네.